문해력에 대한 남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문해력. 아마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학습도 어렵기 때문이겠죠. 오늘 방송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남은 한 줌의 미련이라고나 할까요? 신박한 초등생활 2021년 5월 18일 방송 시작합니다. 문해력이라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주제로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교수님, 이쯤 하면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문해력에 좀 익숙해졌을까요? 아이의 문해력을 키우는 간단한 방법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일은 살펴보면 꽤 많죠.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어휘력에 대해 강조하셨는데 아이들과 끝말잇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때 좀 더 어려운 단어를 쓸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사전 찬스 같은 것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일부러 좀 어려운 단어들을 써보세요. 맞아요. 저학년 때에는 국어 교과서에 말놀이가 활동으로 소개될 정도로 강조되니까요. 그리고 교수님, 지금 현재 내 아이의 문해력 수준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문해력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지금 배우고 있는 교과서 국어나 사회, 과학 교과서를 읽혀보고 제대로 이해하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나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어떤 주제를 주고 글을 한번 써보라고 하는 것도 아이의 문해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말이나 영어나 쓰기를 시켜보면 실력이 완전히 드러나거든요. 저도 어떤 학생들을 가르치든지 간에 그 학생들의 수준을 알고 싶으면 글쓰기를 시켜봅니다. 그러면 문해력, 쓰기 실력, 사고의 깊이 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알 수 있거든요. 이것조차도 번거로우시다면 아이가 읽은 책을 가지고 책을 잘 이해했는지 간단한 퀴즈나 질문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신박한 초등생활 클립에 댓글로 독서에 대한 질문을 하셨던 청취자분이 계셨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가 독서를 안 좋아한다는 고민을 올려놓으셨어요. 독서 싫어하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유가 워낙 여러 가지일 것 같아서 딱 잘라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우선 독서를 너무 숙제처럼 강요해서 독서의 즐거움을 아예 모르는 것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의 흥미와 관심에 맞는 책을 읽도록 해주세요. 좋은 책, 필독서 리스트,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가 즐기고 흡수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수준을 점검해 보세요. 책이 너무 어려워서 읽기 싫을 수 있거든요. 아이의 수준에 맞거나 오히려 좀 쉽고 책장이 잘 넘어가는 책으로 시작해 보세요. 다 읽은 후에 성취감과 독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도 독서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러한 좋은 경험과 느낌이 계속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될 테니까요. 교수님, 독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독서 습관은 가정에서 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아이의 성향에 따라 정말 책을 좋아하거나 진짜 너무 싫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볼 때 어떤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는지 생각해보고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매일 책을 조금씩이라도 읽는 습관, 책을 읽을 때는 모든 기기는 끈 채로 방해받지 않고 30분은 책을 꼭 본다. 이런 습관을 먼저 보여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만 어떤 규칙을 강요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독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 이어왔던 이야기이기도 하죠. 솔선수범을 통해 분위기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내 아이 책 읽기 싫어한다고 고민하시기 전에 나야말로 주말 낮에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것 말고 아이에게 책 읽는 모습 한번 보여준 적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문해력에 대한 긴 이야기들을 이제는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른 주제로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신박한 초등생활이었습니다.